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6월 지방선거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은평구의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쏠렸었는데요.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어땠을지 살펴봤습니다. 양천구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세했습니다. 그동안 양천구의 민심은 어땠는지 역대 선거 결과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양천구와 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9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6일 0시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8만 1,395명을 기록했는데요. 양천, 은평의 신규 확진자는 각각 4,200여 명과 4,800여 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여전히 20대 확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에 육박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8%를 기록 중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 87.5%, 3차 61.7%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2달 반 남은 지방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역대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의 민심은 어땠을까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정도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7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려 5번이나 당선자를 냈습니다. 보수 후보가 승리한 건 2002년과 2006년 단 2번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구청장과 서울시 의원 4석을 모두 석권했고 은평구의원 19석 중 15석을 차지했습니다. 2016년 20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은평구 유권자는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은평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6.3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총선을 치른 지 불과 1년 만에 표심이 돌아선 겁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는 또 이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악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LH 사태가 또 갑자기 터졌잖아요. 그런 여파 때문에 서울 민심이 전체적으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쏠린 게 사실인데, 관심을 모았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은평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6.61%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지역 정가에선 여야 모두 쉽지 않을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우리 은평구야말로 문전 옥답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왔거든요.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식도 있고 또 지방선거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현재 오시훈 시장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결코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이만표 이상 이겼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싸움에서 사실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민심은 크게 그렇게 출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무적인 건 사전 투표는 저희가 졌지만 본 투표는 거의 승리를 했어요.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신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보수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추락했던 민심이 대선을 통해 다시 회복된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에서는 최근 대선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직 구청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섭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양천 지역의 관전 포인트를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진재 기자, 우선 이번 20대 대선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네, 대선 결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14개 자치구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1개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 중 양천구를 살펴보면 동과 서를 기준으로 좀 표심이 나뉘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윤 후보가 목동을 중심으로 한 9개 동에서 앞섰고 이 후보는 신월동을 중심으로 한 9개 동에서 앞섰습니다. 윤 후보가 승리한 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주요 현안이거든요. 현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면서 목동에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잇따라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윤 후보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이런 재건축 요건 완화를 공약으로 내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민심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선에서는 좀 표심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양천 지역의 그러면 역대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선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양천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득표율이 57.46%로 나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17.83%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역대 양천구청장 선거는 최근 선거 결과와 조금 달랐는데 화면을 이것도 보시죠. 일단 1대와 2대 양천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배출을 했고요. 3대와 4대 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률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 5대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 한 번씩 이름을 올렸고요. 이후 6대와 7대에서는 현직 구청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양천구의 전체 18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석, 당시 자유한국당이 8석을 가져갔고 네. 또 또 서울시의 양천 지역 의석 같은 경우에는 4석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선 모습이었지만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인 네.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일찌감치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현직 이제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실제 3선에 성공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고요. 이를 위해서 이 당내 경선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당 내에서 구청장에 오르겠다 이렇게 출마하겠다라고 공식화한 후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양천구 의회의 경우에 4년 전 지방선거 이후에 물론 민주당이 2석도 많긴 하지만 거의 반반씩 이렇게 의석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의회에서 원구성 과정에서 두 당이 극심한 그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반 정당이 바뀌는지 그리고 또 각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지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의 어떤 그런 의회 운영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둔 양천구 각 정당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민주당의 등을 돌렸던 그 이제 유권자들의 표를 저희가 흡수하는 데는 조금 모자라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좀 힘을 얻으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좀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절실함, 절박함이 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어떤 그 심판 성격의 선거가 이제 2번 있었잖아요. 뭐 저희들로서는 뭐 불리한 판세인 거는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주민들께서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네, 이 얘기 들어보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에 더해서 오는 5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한다는 점은 물론 강점이지만 최근 잇따른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회 지방선거 앞두고 양천 지역의 과거 민심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21일까지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법인 설립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창업준비팀 공익활동단체입니다. 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입주 기업 또는 조직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마다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사무공간 외에 교육장과 회의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제로에너지공원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원의 에너지 자립률을 100%로 만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입니다. 구는 오는 2050년까지 사업비 4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10년 단위로 3단계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공원 165곳과 마을마당, 녹지대, 안양천 등입니다. 구는 노후 전력시설을 교체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공원 지하 부지에서 생산되는 연료전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현재 0.07%인 공원의 에너지 자립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양천구는 향후 지역 내 사회복지, 체육, 문화, 교육시설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